이재명 대법 선고 유죄 징후 세 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세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출마 못할 수도 있다. 자, 이러면 또 희망 히어로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워낙 비정상적인 결정들이 법원에서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법조인들 상당수는 2심 무죄 판결이 너무 엉터리라서 대법원에서 바로 잡을 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내일 가서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짚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결론은 났을 겁니다. 이제 선고문 쓰고 있을 텐데. 일단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 상고심,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죠. TV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막 붙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의미를 붙일 건 없습니다. TV 생중계 하는 데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변론에 관한 규칙, 대법원의 규칙을 보면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미 김명수 체제에서 2020년 8월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은 지금 전원합의체로 가 있죠. 대법원 자체 유튜브에 생중계됩니다. 이미.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다 올라가고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 전원합의체 선고는 다 생중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언론을 통한 생중계도 허용을 한 겁니다. 어쨌든 내일 전 국민이 오후 3시에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세 가지가 예상이 되죠. 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 하나, 아니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고법에 다시 보내는 것 하나, 하나는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은 가장 깔끔한 거, 파기자판,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해버리는 것. 이건데 어느 쪽이 나올지는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낸 유죄 징후가 한 세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재명이 선거 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게 다들 이제 아시죠. 두 번째죠.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 또 신형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뭐 검사 사칭한 적 없다, 이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유죄, 그대로 확정됐으면 모든 게 다 날아가는데, 대법원에서 지금처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받았죠. 그때 건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 그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대법관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12명, 그때 12명이 판결을 했는데, 선고를 했는데, 대법관 구성이 진보가 8명, 보수가 4명이었습니다. 진보가 8명, 보수가 4명. 그래서 결론은 7대5로 나뉘었죠. 그래서 이재명의 무죄 7, 유죄 5. 그것이 이제 주도한 사람이 건순일이 김만배로부터 대가를 50억 원 대가를 약속받고 해준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재판거래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거의 뭐 지금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때는 대법관들의 구성이 8대4였습니다. 그 선고는 7대5로 났지만은 8대4였는데, 그러니까 진보가 8, 보수 중도가 4. 이렇게 진보가 배나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2대10, 진보가 2명. 그러니까 문재인이 임명한 진보가 2명, 그 다음에 중도 보수로 분류된 사람이 10명, 2대10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처음에 보수라고
우파의 가치를 지킨다고 저도 그렇게 띄워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돌아섰죠. 만장일치를 이제 만든다고 막 하면서. 그런데 대법원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 각자가 표결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이 5년 전에 면죄부 받을 때는 그래도 5명이 안 된다. 이건 유죄다고 그것을 한 것이 기록에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보수 중도라고 해서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이념 편향적으로 그때 이 진보가 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전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그 재판 거래 의혹에 의해서 파기환송될 때 그 8명의 진보 대법관 중에 5명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젠더법 연구회 완전히 좌파 성향의 서클에 가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 상황에서 판결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진보, 문재인이 임명한 진보가 2명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어떤 정치 판결이 일방적으로 정치 판결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마용주 이 10명은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됩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노태악, 이형구, 오경미 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태악은 선관위원장이라서 이번에 회피 신청을 해서 빠졌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구성이라면은 그 중도 보수 쪽 대법관이라고 해서 뭐 어떤 정치적으로 또 안 하고 합리적 판결을 내려갔지만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면은 이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2심 판결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 막 고 김문교 씨 몰랐다. 이것은 뭐 인식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백현동 협박받았다고 발언을 한 것을 가장된 의견 표현이다. 이렇게 한 2심 판결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 법조인들의 판단, 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로 오래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이념 성향이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유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징후가 된다. 이런 상황을 지금 징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징후가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징후가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2심이 오늘 뉴스완이 집계를 한 겁니다. 취재를 한 겁니다.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그 사건, 지금 이번 그 이재명의 이 선거법 사건이죠. 그런데 그동안 전원 합의체로 심리한 형사 사건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한 형사 사건 중에서 절반 이상은 판결에 뒤집어지는 파기환송이 나왔다. 파기환송이 나왔다. 그때 이재명도 전원 합의체에서 했죠. 5년 전에. 그런데 어쨌든 무죄 유죄가 바뀌기 지금과는 좀 상황이 정반대긴 하지만은 그것도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법원에서 2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그 비율은 5.6%밖에 안 됩니다. 5.6%. 그런데 이 5.6%는 대부분 다 소부. 그러니까 대법원에 지금 전원 합의체가 있고 1부, 2부, 3부가 있죠. 4명의 재판관들이 그 대법관들이 들어가서 하는 소부가 있죠. 그 소부에서 결정한 거는 2심에서 올라온 상고심을 선고를 할 때는 파기환송이 5.6%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 사건도 처음에 소부 2부로 갔었죠. 2부로 갔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돌렸습니다. 전원 합의체에 올라온 사건. 이 사건은 이거는 그 소부에서 하는 건 5.6%인데 전원 합의체로 올라온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무려 그
파기환송 확률이 59.5%, 거의 60%. 소부에서 하는 건 6%, 이건 60%. 한 10배의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 뉴스원이 다른 통계가 없으니까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5년 3월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형사사건 42건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25건, 42건 중에서 25건, 59.5%, 60%죠. 이게 파기환송됐다. 상고기각, 지금 이재명이 바라는 상고기각은 17건, 40.4% 거쳤다. 물론 파기자판은 이 기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중요한 사건이니까 파기자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소부에서 대법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은 전원합의체 해부되는 그 특징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는 파기환송이 한 60%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주심으로 심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사건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였던 거죠. 그 사건도 파기환송이 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치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온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파기환송이 됐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 정치적인 사건들이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내일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기대할 수 있는 징후다 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고,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 유죄 취지로 나올 수 있다는 그 징후가, 자, 지금 이 심리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뭐 이미 1심에서 2년 2개월을 했고 2심에서 4개월을 했기 때문에 크게 더 들여다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연구관 수십 명이 이 사건에 달라붙었다는 그 보도가 나왔죠. 재판 연구관들, 형사 담당 재판 연구관들이 수십 명이 그 여기에 매달려서 이것을 심리, 그러니까 대법관들 심리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자, 헌법조를 투입했다는 보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연구관들 중에서 헌법을 담당하는 이 재판 연구관을 한 10명 정도를 투입을 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를 시켰다는 거죠. 헌법 84조. 바로 재판이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하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중단되느냐, 그거죠. 불소추 특권.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자, 만약에 지금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선고문 철수인데 대법원 결론에서 그냥 검찰이 상고를 한 것을 기각을 하고 무죄로 그냥 만들어 줘 버리려면은 헌법 84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지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만에 하나 그 기간에 그 단기간에 안 끝나니까는 그 기간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파기환송된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검토를 위해서 헌법을 담당하는 재판 연구관들을 투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무죄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당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네 건의 재판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죠.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죠. 선거가 막 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건 나중에 대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로 뭐 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이것은 대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헌법을 담당을 하는 재판 연구관들을 한 10명을 투입을 시켜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되느냐, 이 부분을 검토를 시켰다는 것은 무죄가 아니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검토를 시켰던 것 아닌가. 자, 이제 그런 징후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해서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그냥 이제 사법부도 믿을 수 없어. 보나마나야 사법부도 이재명에게 면죄부 주려고 막 시간 앞당긴 거야. 선거 날짜 앞당긴 거야. 그냥 그렇게만 그냥 그래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들이 사실로 뭐 현실화되면은 저도 기대지만은 내일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도 있다. 기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이재명은 어제 재판, 대장동 재판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내일 그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법대로 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애써 듬듬한 척했지만 내부에서는 지금 불안한 기운들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왜 대법원이 갑자기 대순판에 뛰어드느냐. 대순판에 뛰어들라는 것은 이재명의 앞날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 유죄 취지로 하거나 아니면 내일 이재명이 만약에 파기 자판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끝나는 거고 대선에 출마 못하는 거고 내일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이 되면은 자격은 있죠. 아직 피선거권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출마는 할 수가 있지만 다른 민주당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그거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마찬가지인데 유죄가 그걸 후보로 내세우면은 유권자들이 전부 다 그 대부분 다 외면하겠죠. 그 만약에 당선시켜 놓으면은 곧 조기 대선 또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선수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이제 불안한데, 자, 촛불 행동이라는 좌파단체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그 직후부터 저 청계천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였던 김민석 형, 김민웅 씨가 하는 그 촛불 행동이 내일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얘도 또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도 뭐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더니 이제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가관입니다, 지금. 직권 남용을 했다는데 왜 직권 남용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시기에 이재명을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 빨리 진행한다고 이게 대선 개입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만에 하나 내일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고발한 거 취하하겠네요. 지금 이제 겁주려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이제 불안감이 막 있으니까 불안하니까는 고발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된다. 뭐 열패감으로 인해서 뭐 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법원의 양심을 믿어봐야죠. 대법원이 5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서 건순일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뭐 지금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수사를 해야죠. 강하게 해야죠.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본인들의 이 명예를 회복할지.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저번에 2심에서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고 하면서 판례까지 적었는데 그 판례가 바로 이재명 자기가 그 재판입니다. 5년 전에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이재명 무죄 받은 거. 그런데 그것을 그 대법원이 또 다시 그걸 또 그 판례로 인정을 한다. 재판 거래로 생긴 그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인정을 한다. 엉망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대법원의 판결을 너무 기대를 할 수도 뭐 나중에 또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은 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